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언론들은 건설사의 광고 회사가 돼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부동산 선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화가 나는 것을 넘어서 무시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선량한 국민들을 호구로 만들어서 고혈을 뽑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너무 투명하게 잘 보입니다. 그렇지만 언론들이 아무리 선동을 해도 부동산 정상화 기차는 멈추지 않고 달리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거품이 너무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채로 만든 부동산 거품들, 이게 꺼져야지 나라 경제가 살 수 있는데요. 다행히도 그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동산 정상화 상황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원 자료를 보시면은 여기서까지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전세 가격 지수 모두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면은 전국적으로 보면은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5%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0%, 아예 상승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서울은 0.06% 상승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은 아직 버티고 있지만 결국에는 같이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빨간색을 보시면은 전세 가격 지수인데요. 여기는 하락은 하고 있지 않은데 거의 상승을 멈췄습니다. 여기도 그래프가 계속 내려오고 있죠. 곧 마이너스대로 진입할 것입니다. 이 그래프를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매매를 나타내고 빨간색이 전세를 나타냅니다. 보면은 한 2024년 7, 8, 9월 이때는 상승폭이 컸는데 지금은 확실히 꺾여서 매매는 마이너스되고 전세는 상승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되었어요. 아무튼 매매와 전세 가격 지수 이제 하락 추세로 가고 있는데 청약시장, 경매 이런 곳들도 부동산 거품이 빠질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청약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어요. 지금 경기도 의왕 같은 경우에는 당첨자가 52%가 청약을 포기했다고 하고 얼마 전 8월 서울 핵심 지역인 서초구 DH 방배 여기서도 당첨된 사람들이 한 26%가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를 뜻하는데 일단 지금 대출이 안 되니까 당첨을 포기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분양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있죠? 주변 시세를 높게 만든 다음에 분양 받으면은 몇 억 시세 차익이 바로 있다. 10억 앉아서 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그 높은 가격들, 그게 허위 거래거나 부풀려진 가격이라는 거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청약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26%, 50% 이렇게 된다는 거는 실수요자가 아니고 투기꾼들일 것 같아요. 투기꾼도 돈이 될 것 같아서 지원을 했지만 분위기를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아무튼 지금 청약 시장도 거품이 굉장히 많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 거품을 유지해 줄 만한 그런 여력이 이제 사라졌다고 보는 거죠. 다음 주제를 말하기 전에 지금 혹시 인터넷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인터넷 민족에 전화 한 통 하시면은 쓰고 계신 인터넷 약정 교체하시고 최대 48만 원을 돌려드린다고 합니다. 추가로 정수기가 필요하시다면 최대 30만 원, 핸드폰 유심 기변이 필요하시면 최대 30만 원, 필요한 상품에 따라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가입을 안 하시더라도 최저 요금제로 요금제를 설계해서 통신비 절감까지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특별히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는 공유기도 추가 요금 없이 무료로 지원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누적 가입자 수 20만 이상, 통신 경력 10년 이상 된 전문 상담사 분들께서 친절하게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네이버 검색창에 인터넷 민족을 검색하셔서 혜택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매가 2달 연속 3,400건을 넘었습니다. 경매가 과거보다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2024년 상반기에는 한 달에 아파트로 경매 나오는 게 3,000건이 안 됐습니다. 2,400, 2,600 이 정도를 유지했는데 지금 10월, 11월 둘 다 3,400을 넘었습니다. 영끌들, 투기꾼들 경매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초기 분양률이 급감하고 있는데 2022년 부동산이 정상화될 때 그때와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건설사에서 분양을 해도 사람들이 분양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 선이 3개가 있는데 짙은 파란색 선은 전국 초기 분양률이고 주황색 선은 수도권입니다. 파란색 점선은 지방 초기 분양률을 나타냅니다.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특히 주황색 수도권을 잘 봐야 되는데 2022년 이때보다 더 아래로 내려왔어요. 2024년 수도권의 분양 물량이 절반 넘게 했는데 사람들 관심이 뚝 떨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서도 미분양이 쏟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건설사들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 이 막대 그래프 이걸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주요 건설사들 차입금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이거를 나타낸 거예요. 지금 멈추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으니까 부채로 돌려막고 있다는 건데 건설사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경매, 할인 분양 이런 것들이 쏟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왜 안 쏟아지고 있냐? 언제 터질 거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안 터지는 거는 계속 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제 12월 11일 캠코에서 부실사업장에 5,600억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지방에서 공장문을 닫을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데 제조업이나 자영업 이런 것을 살릴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나라의 모든 돈을 부동산에만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 다른 곳이 다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8월에도 미분양 매입 22조 승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2만 가구 매입을 이미 확정했어요. 정부가 세금을 쏟아부어서 계속 특혜를 주고 구조조정을 말로는 한다고 하지만 자꾸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 내년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내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면은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런 것들 분명히 안 도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실 결국에는 내년에 터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이걸 어떻게 수습하느냐 그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그래프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나스닥, S&P 500, 서울의 강남에 있는 주요 아파트 단지 50개 수익률, 코스피, 코스닥 모든 자산의 수익률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갈색 선이 아파트 수익률입니다. 2015년에 비해서 2.5배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하지만 나스닥이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2015년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수익률이 미국 주식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언론들이 뭐 아파트에 투자해라, 부동산 사라 이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미국 주식으로 몰려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물론 저는 미국 주식이 지금 약간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트럼프 취임하고 조금 기다렸다가 투자해도 충분히 기회가 또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할 거는 없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부동산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앞으로 언론들이 어떻게 선동하든 그렇게 크게 반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 정상화가 더더욱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